안녕하세요. 초5인데 수학머리가 없는 아이인데 의욕이 없어서 수학 풀 때 다음 풀이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천불이 나요. 어떻게 끌어줘야 할까요? 수학적인 의욕이 없는 아이요. 수학적인 의욕이 없는 아이는 일단 천불이 났을 때 불을 내시면 안 되고요. 제일 기본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학 공부를 잘 한다, 안 한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아이가 미래에 뭘 할 것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인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학머리가 없는 아이를 수학머리를 심어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고, 학창시절의 기억도 떠올려 보면, 학창시절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데, 항상 쉬는 시간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걔는 항상 3등, 4등이에요. 뛰어다니면서 노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1, 2등 해요. 물론 어디 가서는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마다 타고나는 머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했다고 하고 학원에 데리고 왔는데 조금 가르쳐 보면 이게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금방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잘 이끌어주면, 그 잘이라는 건 사실 심화까지 가는 길을 잘 만들어주면, 잘 인도를 해주면 빨리빨리 따라옵니다. 근데 반대의 아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의 아이는 오히려 학습에 대한 용기를 잃지 않게, 그 다음에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이와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옛날 정서처럼 공부 못하면 되게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그 최상위 수학, 말씀하신 분께서 이제 붙여서 어려운 문제 계속 주는 것보다 수학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게 지금 시기에도 중요할까요? 자존감을 만들어 주는 건 중요해요. 그건 중요해요. 그리고 수학은 저희 딸도 이제 중2 되는 딸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빠 수학 너무 어려워. 수학은 원래 어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어떤 어려운 수학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깨달으면서,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어. 하는 건 너무나 즐겁죠. 문제 하나로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사각형 종이가 있어요. 직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이 직사각형 종이를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 정사각형이고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얘를 선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구멍 뚫리지 않은 종이에 넓이가 절반으로 딱 나눠지는 선을 그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이 뒤에 쭉 달릴 거라서 제가 갔다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얘를 그냥 딱 봐도 와 이건 엄청 어려운데 하시죠. 그럼 맞아요. 모르면 어렵습니다. 모르면 어려워요. 이 구멍을 내놓은 구멍을 내놨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반이 되게,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 있으면 넓이가 반이 되게 하는 건 이 대각선 두 개 그려가지고 중점을 지나는 선으로 자르면 넓이는 당연히 반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한참 아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만약에 여기 어머님들이 다음에 또 오실 게 분명해. 그러면 제가 이거 다음까지 과제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이랑도 해보세요 하겠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답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넓이를 반으로 쪼개는 건 이 중심에 있어요. 이 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그려요. 이렇게 가운데 점, 얘도 그려요. 이렇게 가운데 점 두 개를 지나는 선으로 자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게 정답이냐? 이 전체 넓이를 반으로 자르는 선을 그렸는데 구멍난 사각형도 반으로 자르는 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전체의 절반이 되어 있는데 구멍난 곳도 절반만큼 빠지니까 남은 종이는 절반이에요. 이거 엄청 심한데 이런 거 한번 배우고 나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 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도 내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존감, 자신감 심화를 하는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근데 수학이 심화 문제가 다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어떤 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어떤 아이는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아니다는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상위 수학 또는 아까 중학생 예를 든 A급 수학, 도전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푸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선생님하고 하지 않는 아이라면 정 안 되면 답지를 봤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근데 어떤 아이는 역시 너무 어려웠어, 이건 난 못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있는 아이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어머님들이 적어도 어떤 학습하는 부분, 공부하는 부분들을 봐주시거나 관찰하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 정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티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가 매번 쉬운 문제집만 하고 싶어 하는데 괜찮을까요? 말씀드리자면 괜찮진 않죠. 예. 저는 쉬운 문제집 또는 정답률이 90% 이상 되는 문제집은 배우는 게 없는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푸는 건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 아이가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말고, 틀리는 건 배울 게 생겼네, 이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틀리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좀 해주신다면, 너무 많이 틀리면 그 문제집의 수준이 맞지 않는 거겠지만, 적당히 틀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실수하는구나, 이런 걸 틀리는구나, 야 이거는 실수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접근이 돼야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집만 푸는 게 괜찮을까요?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수학은 발전이 있으려면 좀 아이의 수준에 따라, 아이의 수준이 요만큼이면 한 단계 또는 반 단계 높은 아이가 뭐 어려워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해주는 게, 그리고 학습은요, 특히 수학은 계단식 발전 또는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운동 중에 뭐 골프 이런 것도 그렇고 수영 이런 것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느는 느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실력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또 어려운 건 어려워.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한 계단 딱 올라가 있어요. 이런 계단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정말 한 계단이 올라가기 어려운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쉬운 문제집만 하는 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괜찮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 학습에 대해서 저희 지금 수학 공부 잘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수학학원 보내고 있어요. 무작정 학원만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수학 구멍을 찾아서, 구멍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찾아줘야 한다는데 구멍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원 커리큘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 그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 잘 소화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예, 그걸 보시는 거죠. 만약에 그 구멍을 찾았을 때, 얘는 이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면 딱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책을 찾으시거나, 근데 책이라는 것도 한 권의 책이 다 그 아이가 약한 거로 채워져 있는 책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이라고 하면 유사한 책을 구입을 해서 그 유사한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뭐 연산이다 하면 세 자리 곱셈을 아이가 자꾸 틀린다, 늦다 하면 딱 그것만 타겟팅해서 그 부분만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구멍을 외워야죠. 구멍을 찾는다라는 부분은 학원을 보내는 이상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커리큘럼을 살피시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만 잘해도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보는 테스트, 공부한 책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정말 뭐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학원을 안 다닌다라고 하면 적어도 아이의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위의 학원에 테스트를 한번 본다.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문제들을 시험이라는 환경에서 틀리는구나 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학원을 믿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학원 테스트도 한번 보는 것도 아이의 실력 점검이라는 차원에서 학원을 의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인대에 원리셈, 교과셈, 탑사고력 플라토 하고 있거든요. 심화교재를 한다면 어떤 교재가 좋을까요? 탑사고력으로서 지금 2학년 되는 아이는 탑사고력, 그 다음에 뭐 벡터라든가 노크라든가 이런 사고력 교재들에서 심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2학년 수준에서는 사고력 교재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사고력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력이라는 게 자기 학년에 자기 걸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낮춰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그게 교과 공부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시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사고력 교재를 이제 한 카테고리로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심화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 회사 책이라서 탑사고력 수학 참 감사하지만 탑사고력 수학을 하고 다양한 교재를 보세요. 사고력 쪽에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학년도 교과 안 해도 되나요? 사고력 연산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예,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1학년 1학기까지 2학년 1학기까지는 아이가 어려워할 만한 게 없어요. 어려워할 만한 것도 연산 쪽입니다. 뭐 딱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중에는 두 자릿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 이걸 아이가 다 이해 못 하더라, 뭐 이런 것들 연산이에요. 뭐 원리셈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계산법도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2학년 2학기부터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학년 1학기도 곱셈 부분이 그럴 수 있는데 곱셈 부분은 이제 원리만 배우는 때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2학년 2학기 곱셈 구구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길이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응용 문제들이 연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응용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학년 교과 2학년 1학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2학년 2학기까지도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왜?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교과 심화 문제들은 사실은 곱셈이 출현하기 때문에, 곱셈을 배우기 때문에 심화를 배우는데, 사실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나눗셈과 관련 있는 문제들이 상당하고 3학년에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학년, 제가 말씀드리는 건 2학년의 최고 수준 문제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그냥 교과 문제집이라고 하면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근데 2학년 2학기 때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뭐다? 시간 계산이에요. 시간 계산. 그래서 2학년 2학기는 교과셈 시간 계산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시간 계산만큼은 교과셈처럼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책들은 다 교과할 때 하라고 단위 바꾸는 것만 하고 있어요. 2분은 120초, 3분은 180초 이런 것만 해요. 근데 교과셈은 시간 계산하는 걸 차근차근 연습하게 해놨으니까, 교과 연산이라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게 명확합니다. 사고력과 연산을 한다면 오히려 풍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2학기는 선택할 수 있어요. 2학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2학기 때는 그래도 좀 어려운 게 나오니까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하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충분히 사고력이나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2학년 2학기는 중간 정도 된대. 그러면 3학년부터 해도 뭐 관계없다. 할 수 있어요. 사고력 문제집이 더 어려워요. 중3인데 선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수상, 수하를 계속 선행했는데 수학학원 테스트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케이스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었고 대전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온 학생이었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근데 수학적인 머리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독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읽은 책들 중에 보면 수학 관련된 단행본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읽어서 그 친구 빌려준다고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정말 수학에 관한 책만 이만큼 엄마한테 부탁해서 들고 와서 이거 너도 읽어봐 이렇게 빌려주는 아이가 있었어요. 선행이라고는 안 했고 그럼 대전 살 때는 어떻게 공부했니? 물어봤더니 그냥 스스로 공부하고 도서관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책 보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이 뭐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로 이사 와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선행 때문에.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왜? 주위에 다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대전에 살 때도 선행을 많이 하던 뭐 둔산 뭐 이런 쪽이 아니었나 봐요. 오히려 도서관에 친구들 모여서 책 보고 책 읽은 거 이야기하고 굉장히 건전하고 똑똑한 친구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랬던 아이가 서울로 이사 와서 얘가 선행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선생님 저는 수학 시험 보면 항상 100점이거든요. 그런데 중3과 하는 남자애들이 와서 야, 너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냐? 뭐 인수분해는 할 줄 아냐? 이러고 비아냥거려요, 선생님. 지는 70몇 점 받으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수학 공부의 본질은 선행은 아닙니다. 선행은 아니에요. 선행을 어느 정도라고 물어보시면 선행을 하는 것과 수학을 잘하는 건 무관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심화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편하게만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수학이 너무 어렵구나라고 느끼는 아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를 봤어요. 수학 재밌어요 라고만 하고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는데 정말 편한 교재만 해온 거예요. 그리고 한 5학년 되니까 그 편한 교재의 응용 정도 되는 수준도 정말 쉽지 않은 수준으로 가버린, 엄마들도 어려워하는 수준이니까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아이가 4, 5학년을 지나면서 엄마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엄마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했다고. 수학이 갑자기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6학년 돼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 아이는 많이 늦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극복하는 과정이 나중에 있긴 있었는데 선행 진도가 다는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그냥 일반고 갈 거다 하면 선행하지 않고 정말 심화로 밟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정도 되면 문제가 나중에 좀 생길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챙기거나 수행평가를 하거나 굉장히 아이들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만큼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선행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는 선행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진도 못 쫓아온다고.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울산의 명문고, 울산 학성고 나온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1 때 엄청 고생했다고. 그래서 선행은 대비와 전략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대비와 전략이에요.
지금은 필수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잘 받으려면, 저희 아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빠 선행 안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선행해와가지고 수학 다 잘해. 수학 다 잘하는데 안 해온 상태에서 노력해가지고 걔네를 따라잡는다는 거, 미리부터 열심히 한 애들을 따라잡는다는 건 사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선행인데, 그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행을 한다 안 한다의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수학 실력, 그다음에 지금 뭐 중3 내용 고등학교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중3 내용이든 고1 내용이든 근본적인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